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좀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골고루 선호해요.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포스코홀딩스.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면은 네. 그 모건 스탠리에서 네. 포스코홀딩스 저 다들 관심 많으신데 네. 이 과도한 낙관론을 지적했네요. 네. 그래서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막 보니까 9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막 격차가 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낙관론을 지적하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계 보고서가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네. 어떻게든 가격을 싸게 후려치려고 하는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너무 심플해요. 철강의 일단 밸류만 볼게요. 철강의 밸류는 포스코홀딩스가 에비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에비타 마진이 못해도 10%는 나와요. 그럼 85조 매출이잖아요. 그럼 에비타 마진으로 8조 5천억이겠죠. 그죠? 10%니까. 네. 그럼 8조 5천억에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인 원탑인데 제가 또 평균을 또 가져왔어요. 현대제철, 동국산업, KG스틸 이런 회사들이 PER 4배는 넘게 받거든요. 근데 그것도 4배 넘게 받는데 그냥 4배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철강이 지금 34조가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이걸 뭐 더하고 덜한 것도 없는 거예요. 34조죠. 근데 수산화 리튬 있잖아요. 수산화 리튬.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깔끔하게 그냥 만 톤당 1조 보면 된다. 그럼 13만 톤이잖아요. 그냥 13만 톤 안 볼게요. 그냥 우리 제일 먼저 스타트 끊는 게 2만 5천 톤이니까 2만 5천 톤이면 2.5조잖아요. 거기다 아까 몇 조였죠? 포스코홀딩스 우리 계산한 거.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철강의 가치 34조. 32조. 34조. 34조. 8조 5천억에 곱하기 4 하면 34조거든요. 그럼 34조잖아요. 그럼 36.5조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치도록 재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비상장 자회사 중에 포스코 건설이 있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요. 계산해보세요. 저는요 다 지주사 최고로 많이 할인했어요. 50% 넘게 할인했거든요. 그렇죠. 50% 다 50% 30% 할인할 수도 있고 40% 할인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더하면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당장 3년치 5년치 땡긴 건 아닙니다. 이거 내년치 땡긴 거예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달 남았잖아요. 내년치 땡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그 포스코홀딩스의 총 주식수가 이 정도 되거든요. 8,500만이라고 할게요. 그냥 70조 5천억에다가 5천억이니까 나누기 84,571, 2350 84,571, 2350 83만 원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 가치, 내년의 시가총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거랑 철강의 가치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을 내후년 2만 5천 톤 기준으로 톤당 만 톤당 1조 잡아서 더한 거에 총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 이 정도 나오고요. 이거를 2028년으로 더 땡기면 100만 원 넘게 나오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지윤 대표님께서 2차전지 외에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해박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2차전지 지금까지 봤으니까 네네.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2차전지 외의 섹터나 기업 몇 가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전력기기 쪽이 제일 좋아요. 오늘 역시나 주가가 역시 견조하더라고요. 현대 일렉트릭 덜 빠지고 오를 때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LS HD 현대 일렉트릭만 좋으면 이 업황이 좋다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LS
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꾸준히 그냥 역성장 없이 20%씩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25에서 30%씩 성장하고요. 이것도 2차 전지만큼은 막 폭풍 성장은 아닌데 구조적인 사이클이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보통 30년에서 40년 텀인데 전력기기가 지금 사실은 북미는요 40년 된 거, 45년 된 거, 50년 된 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미에서 한번 교체 수요가 터지니까 북미 터지고 유럽 터지고 아프리카 터지고 동남아시아 터지고 막 글로벌 지역이 엄청나게 다변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0년 전, 40년 전 쓰던 변압기 차단기가 얼마나 노후화됐겠어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교체하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30년 전, 40년 전 변압기보다는 훨씬 비쌀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이 변압기 차단기가 막 엄청나게 고 기술력은 아니에요. 막 2차 전지처럼 막 장인 정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현지에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한 거죠. 빠르게 현지 진출해서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아주 발빠르게 많이 지어놨고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맞춤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는 거야. 뭐 이태리의 뭐 프리즈마라든지 다른 뭐 프랑스의 넥상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주니까 굉장히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더 수주가 몰리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올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모멘텀을 길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수주에서 알 수 있는데 진짜 재밌는 게 수주가 원래 이 변압기 차단기는요. 3개월 뭐 5개월 이렇게 짧은 수주였는데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게 3개월 5개월짜리 수주를 주는 게 아니야. 야 1년 6개월 땡겨와. 1년 6개월치 줘. 뭐 2년치 줘. 그래서 장기 수주 계약,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장기 수주 계약이 본물처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터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요. 엄청 싸요. PER 지금 내년 기준으로 10배고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 볼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년 기준으로 9배.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지금 주가 지수가 빠져서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10배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사실은 코스피 평균 정도 수준의 딱 밸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좀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또 특징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골고루 선호해요.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주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주고 그래서 수급상에 좀 어떤 안정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대형 노란우선공제 같은 그런 뭐 사학연금 뭐 이런 데가 그 우체국연금 이런 큰 데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좀 좋은 업종으로 보고 상당히 수급이 아주 양호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다음으로 전력기기를 전력기가 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꼽으면 저는 역시 엔터예요. 어, 엔터는 뭐 YG가 힘들다고 해서 JYP나 하이브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유 없는 건 아니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JYP도 고점으로 치면 1년 고점으로 치면 지금 딱 정확히 40% 빠졌거든요. 40 한 2, 3% 빠졌는데 저는 가격적 이거 보세요. 외국인 파는 거를 지금 기관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팔만에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40% 넘게 갖고 있고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앨범이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븐틴 같은 경우는 약 거의 한 780만 장, 그래. 800만 장씩 팔아요. 그리고 콘서트 가격이 뭐 트와이스 안표가 뭐 37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하기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로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글로벌 엔터 기업을 막 직접 사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 현지화된 아이돌로 만들어서 그게 성공하든 성공 안 하든 그렇게 이제 시스템화로 진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엔터 회사들 중에 그 연차가 낮은 저연차 하이브의 르세라핌이랑 뉴진스만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SM도 라이즈 나오자마자 1개월 만에 앨범 120만 장, 130만 장 팔고 나오자마자 완전 생신인인데. 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경기를 덜 타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우리 아티스트 앨범 그렇죠. 사주고 우리 아티스트 굿즈 사주고 그래서
상당히 예전처럼 뭐죠? GD가 마약하면 그냥 YG가 날아가고 이런 시대는 아닌 거죠. 하이브도 한번 볼까요? 네, 하이브 한번 볼까요? 네. 하이브도 올해 역성장할 줄 알았는데 역성장이 아니고 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익이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익 성장하죠. 2,800억, 3,300억, 4,000억 가는 구조고요. 2조 2,000억, 2조 4,000억, 2조 9,000억 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PER도 보시면 뭐 하이브가 제일 좀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이긴 한데 많이 싸졌어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JYP랑은 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고점 대비로는 거의 30% 가까이 빠졌죠, 그죠? 3년 고점 보면 40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하이브가 제일 어떻게 보면 모멘텀은 제일 많죠. BTS 없어도 르세라핌, 그다음에 뉴진스, 그다음에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다음에 엠믹스, 그리고 되게 잘하시네요. 세븐틴.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BTS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 가까이 됐다면 지금은 뭐 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BTS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하는데 BTS 없이도 하이브는 이제 너무 견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하이브, JYP 다 JYP는 디어유, 하이브는 위버스. 그 팬클럽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도 이제 1,000억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도 다변화돼 있고 특정 아티스트의 의존도도 낮아졌고 시스템화돼 있고 K-팝이요 실제로 이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K-팝 자체가 그 미국 그 소위 말하는 웨스턴 팝에 차지하는 비중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K-푸드랑 결합되거나 아니면 엄청 다양하잖아요. K-컬처랑 뭐 결합되거나. 네. 그래서 저는 엔터하고 전력기기 쪽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원탑은 2차전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윤 대표님께서 좋게 보신 게 전력기기 그리고 엔터. 네. 그리고 원탑은 이제 2차전지를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2차전지에서는 포스코 형제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좋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제가 최근에 좀 새롭게 접한 뉴스가요. 네. 김주윤 대표님께서 강의 론칭하신다고요. 아, 네. 투자 스터디요. 네, 네. 미래 성장 10대 기업 분석이요. 네, 네.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처음 소개하는 겁니다. 최초입니다. 최초로. 네, 웅달님 너무 감사하고. 아유,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료 강의를 연다고 해서 유튜브에 절대로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 채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분들 뭐 팀원분들과 회사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강의를 여는 방법밖에 없어서 강의를 하는 거고, 야 너도 뭐 결국은 유료 강의 팔라고 유튜브 하는 그거 전혀 아니니까 그 유료 강의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색안경 끼거나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까운 소통 채널이 생겼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은 역시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튜브 채널의 절대 퀄리티는 절대적으로 보장함을 꼭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채널 외 유료 강의는 유료 강의 채널이 정말 잘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 유료 강의 채널이 잘 되면 저도 살고 저를 도와주시는 회사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서로 회사와 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강의가 잘 돼야지 저도 회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완전 무상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회사한테 보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강의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입견이나 편견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짧게 드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하락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조정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얼마든지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지만 항상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말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기업 특히 산업군으로 7가지 산업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2차 전지,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반도체, 세 번째가 엔터, 이제 네 번째가 이 소위 말하는 전력기기 관련된 인프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AI, 여섯 번째가 로봇, 일곱 번째가 우주항공. 이렇게 7가지 섹터에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가장 1등 구조적인 성장주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그 주식이 3가지 기업, 나머지 섹터별로 각가지 한 개의 기업을 선택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 그대로 유튜브만 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원칙이나 전략이나 기준 없이 상당히 좀 막연하게 그리고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게 투자를 하신 거에 대한 일종의 좀 길잡이나 안내잡이 역할을 좀 하려고 강의를 런칭하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러한 또 조정장이 끝나면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이 나는 폭풍 성장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아주 많이 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직접 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엄청 중요한 거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능력이 저는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결국은 진짜 기업에 대해서 온전히 그리고 아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철저하게 이 분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철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정말 다양한 업종의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업 분석이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기업 분석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배워두시면 혼자 앞으로 경제적 자유나 경제적 독립이나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직접 구성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업 분석하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기업 분석도 하시고 또 미래성장 10대 기업을 네. 알려주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 미래성장 10대 기업을 뽑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미래성장 기업은 지금 단순히 주가 측면보다는 앞으로 그 기업이 속한 전방 산업이 최소한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평균 성장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그냥 단순히 해외를 진출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재무 구조도 탄탄하면서 구조적으로 그 투자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들로 엄선하고 사실 기업보다 일단은 먼저 성장하는 산업을 택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예를 들어 진입 장벽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회사들의 어떤 차별화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이 속한 업종군을 먼저 잘 선택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7개 업종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신청 링크는 첫 댓글로 네,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만 보시고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데 정말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변화시킨 기업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본인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싶은 모든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랑 기업 분석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실전 투자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꼭 좀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정말 진짜 시간과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와 강의를 새벽까지 찍으면서 목에서 진짜 피를 토하는 열정으로 강의를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제작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제대로 그리고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 분석법을 공부하셔서 앞으로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데 조금이나마 꼭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인사드리면 워낙
그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주식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저 또한 좋은 기업, 좋은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고 매일매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 정답은 없습니다. 뭐 어느 누가 말하는 거는 다 철저하게 참고 사항일 뿐이고요. 예,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냈고요. 그리고 그 손실을 낸 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 분들만큼은 최대한 손실을 줄이셨으면 좋겠고 실패를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조금 반복적으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도 있으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원론적인 거를 명확하게 원칙적인 거를 아주 확고하게 정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빠진다고 저희가 투자를 그만할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식 투자 자체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함께할 친구 같은 거기 때문에 주가 빠진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2차 전지 주가가 빠지니까 또 쉽게 또 마음이 또 변하셔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그냥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또 헐뜯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유연하셔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돈이 돼. 공부해서 돈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 강의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본인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계속 요번 기회를 내 투자 실력이나 내 투자 경험을 단단히 하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달에 뵐 때는 좀 2차 전지가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서 좀 찾아뵀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니까 열심히 주식 투자 관련돼서 계속 좀 흥미를 잃지 않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